천안함 함장 그리고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는데요. 대표로서 결과 책임을 무한정친다 했듯이 당대표직 사퇴밖에 없다. 기승전 사퇴로 모든 사안에서 판단한다면 당대표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 있으면 바로 사퇴합니까? 네, 오늘의 1위, 2위 소식입니다. 대놓고 낯짝, 이거는 권칠승 대변인이 한 논란의 발언이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폭침된 천안함 함장에게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실언, 막말을 한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변인은 어제 국회의원실 의원실에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자 전우회 회장 전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여기 있겠습니다. 최 함장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저는 진짜 정중하게 혼자 온 거고 아니 이게 어떻게 정중하게 온 겁니다. 부탁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이거 갖고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좀 사람답게 살게. 예? 진짜 13년 동안 진짜 이 당 진보라는 그쪽에 계신 분들 우리한테 어떻게 한 거 대충을 알고 계시잖아요. 면담하고 끝나고 바로 이제 함장님께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장님께 빨리 직접 사과하시는 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너무 분해가지고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일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냥 바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준영 씨의 어떤 울분에 찬 이 목소리가 참 오래 남습니다. 권칠승 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 함장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만났고 전 천안 함장, 최원일 함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5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과,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13년 동안 굉장히 이 천안함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 폭침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요구사항 조치가 없으면 사과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과 수용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 비공개로 두 사람이 만나서 권칠승 대변인이 사과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원일 전 함장이 이런 5가지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사항 과연 민주당이 들어줄까요? 수용할까요? 이제까지 민주당이 보아온 행태로는 이 5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부터가 과거 본인의 트위터에 천안함 음모론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공식 입장 신뢰한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일관하고 있죠. 본인이 스스로 과거 그 음모론을 신봉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말로만 책임지는 분이지 행동으로 책임지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최원일 함장의 요구사항 중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 의원들에게 교육하게 해달라. 그럼 최 함장 불러서 교육받으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도 천안함 비하 정당이라는 딱지를 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막말이 처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잊을만 하면 천안함에 대한 비하 발언이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에게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천안함에 대해서 비하하는 DNA를 가진 정당이고 오히려 이 어뢰를 쏜 북한을 비호하는 정당이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거 벗어나면 되는데 이토록 안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히려 이제는 그게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노동일주 필님도 오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직접 비공개로 만나서
사과를 했다고 나오니까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없지만 좀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깔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뭐 토를 달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네. 사과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저 권칠승 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참 그 말도 하기 그런데요.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그때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분은 공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더더나 공당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 아닙니까? 네.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더더구나 그냥 대변인도 아니고 수석 대변인인데 그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공식 논평은 아니라고 하지만 기자들과의 문담에서 나온 말은 논평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라도 사과했다는 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것들이 수석 대변인 입에서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왔다. 이런 사체를 보면 왜 이내경 씨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 이내경 씨의 그동안 막말, 네. 욕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별거 아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이런 최 전 함장의 요구 다 받아들일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한 한 그 함장 그리고 장병들 그리고 유족들의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사태는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이거든요. 혁신위원장으로 처음에 지명됐던 이래경 이사장이 부적절한 발언들,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그 권칠승 그 대변인이 또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좀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현충일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천안함 장병들, 함장님 그리고 유족들까지도 더 그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거를 전폭적으로 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민주당도 이 논란에 대해서 빨리 매듭 짓고 그 다음에 다른 혁신위원장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장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권칠승 대변인이 막말 사태의 어떤 시발점인 전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의 이 사퇴를 두고요. 귀한 자산을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내경이라는 분은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말고는 그분의 살아온 삶이 깨끗하고 또 유능하고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과거 70년대 민주화 운동한 분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누구를 통하건 인지도가 있건 없건 간에 숨겨진 아주 귀한 그런 자산이었는데 그 자산을 이번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네. 참, 네. 이래경 전 위원장은 천안함 막말로 사퇴를 했습니다. 9시간만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네. 이런 표현입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분, 귀한 자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서도 이제 사업을 성공한 게 아주 드물 경우다. 글쎄요, 꽤 많습니다. 저도 민주화 학생운동 했지만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 꽤 많습니다. 자, 저런 분들 중에서 이래경 씨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 눈에는 이래경 씨가 굉장히 귀한 분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자, 2차 세계대전이 이 책임이 처칠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막지 못한 처칠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진주만 공습이 미국이 경계를 실패해서 일어난 일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6.25도 마찬가지죠. 그럼 6.25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경계를 실패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결국 원인 제공자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동안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나요? 자, 그 주범인 김영철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정상회담에 나왔을 때 다 인정하고 악수하고 했습니다. 근데 참 이 서은숙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등등을 보면 이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최원일 함장이나 전준영 씨나 제가 옛날에 전준영 씨를 만났더니 전준영 씨 같은 경우는 말을 하다 말고 계속 울컥울컥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료들 46명이 죽어갔거든요. 아하. 최원일 함장 그 부하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했는데 자 부하들이 끌고 나왔습니다. 자 그분들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 죄책감에 그 책임감에 정말 밤잠을 못 이루고 매일 같이 술을 먹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분들한테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사자들한테 책임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하면서 그 우리 장병들에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장병들에게 매년 저렇게 소금을 뿌립니다. 자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이 되겠습니까? 권칠승 대변인 본인 끝까지 왜 공개적으로 사과를 못합니까? 국민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사과를 못할까요? 왜 본인에게 몰래 골방에서 최원일 함장에게만 사과를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한 분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일이 진행된 걸 보면 결국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천안함에 대해서 깔끔하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영예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서해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갔던 우리 용사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의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더 이상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노동희 주피님. 근데 이런 표현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발언 말고는 살아온 삶 깨끗하고 유능한 분 귀한 자산이라. 근데 뭐 이래경 씨 본인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당시에 이 천안함 막말이 문제가 됐고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퇴까지 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까지 발언한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 제가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네. 이래경 씨와 이제 그걸 대하는 민주당의 사고를 이렇게 행태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이른바 현재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의 문제가 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민청학년 세대라 그러죠. 김근태계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합니다. 김근태 전 의장,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민주화 운동의 대부 아닙니까? 김근태 전 의장. 그래서 당시는 정말 엄혹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민주화 운동을 투신했던 분들 그 대의를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 1970년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보입니다. 이래경 씨의 그 발언이나 이런 것에 보면. 네. 끊임없는 반미 음모론, 친중 음모론,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 저희도 70년대 살아왔는데 당시 무슨 뭐 파락인과의 대화, 중국 혁명을 찬양하는 책들을 보면서 와 정말 뭐 이런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도록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는 중국의 실체, 공산 중국의 실체, 또 북한 정권의 실체, 소련의 실체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체가 밝혀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게 드러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향하고 생각을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이내경 씨나 지금 현재 그 민주당 주류를 이루는 이른바 586 운동권들은 그런 시대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반미, 친중, 친북 또 반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고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새로운 세상을 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민석 의원이 저렇게 귀한 존재라고 얘기한 건 저는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아니 얘기했잖아요. 왜 귀한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사업에 성공했다는 걸 이어졌잖아요. 바로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서 이분이 알려지기로는 그 사업에 성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후원했다는 거예요. 이른바 김근태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을 후원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귀한 존재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했으면서도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후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말은 그거죠. 귀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귀한 장점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많은 돈을 후원했고 그래서 그것이 또 걸러지지 못한 한 원인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한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뭐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 뭐 명확하게 이 발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제 해석입니다. 예. 네, 해석이라는 부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장영준 변호사님. 네. 아니 근데 야권에서는 왜 이렇게 천안함 막말이 정말 릴레이 하듯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 부분은 뭐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왜 그랬냐라는 부분을 찾기보다는 빨리 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는 것, 마무리 짓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권칠승 대변인이 저 무슨 낯짝 발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취지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명을 한 것인데 그 해명조차도 사실은 부적절했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 논쟁이 일파만파 더 퍼져나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또 현충일을 앞두고 있었던 사태들이었기 때문에 빨리 사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권칠승 대변인이 또 최원희 함장은 지금 만나서 사죄를 했다라는 말들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뒷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빨리 유족들과 그리고 함장 장병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 다음 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은 오늘 이 국회 윤리특위에 이 권칠승 대변인을 제소했습니다. 당 차원의 중징계는 물론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